네, 안녕하세요. 사회2 중학교 3학년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6단원인데요.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6단원은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국제사회의 특성 4가지와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행위 주체들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사회란 어떤 곳인가, 국내와는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죠.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의존하면서 같이 지구 위에서 공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국내와는 다르게, 우리 국내에서는 헌법에 따라 기본권 이런 여러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 한번 봐볼게요. 지금 국가들 간에 싸우고 있는데 누가 갈등을 해결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힘이 센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재한다. 그렇다면 국가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예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국제법이라든가 또는 국제기구 이런 데가 있지만 국내에서의 문제 해결처럼 이렇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손을 잡고 있죠. 과거에 이 둘은 엄청난 라이벌,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둘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나라의 이익이 가장 모든 선택의 최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소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요.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법이 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강대국의 영향력이 세고요. 대표적으로 유엔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회의,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장 많은 핵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국가밖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강대국들이 모든 전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결정하는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한다. 중앙정부가 부재하기 때문이겠죠. 네 번째 특징은요.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가 작용하긴 하지만 공동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많이 일어나면서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처럼 공동의 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 4가지가 첫 번째 국제사회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누가 국제사회에서 주로 행동하는 등장인물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다 평등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회의를 할 때도 다 한 국가당 한 표씩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는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수행하면서 외교 활동으로 동맹도 맺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자국의 이익 그리고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활동합니다.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기구에 대표를 파견해서 공식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제기구의 대사라고 하죠. 유엔 대사, 대표를 파견한다. 그래서 이 대표를 통해서 대신 공식 그 나라의 입장 이런 것들을 회의할 때 내곤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다. 두 번째, 국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중요해진 행위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다국적 기업인데요. 기업 하나가 어떻게 국가들이 노는 국제사회에 낄 수 있을까 싶지만 최근에는 거대해진 다국적 기업은 이 경제력이 여러 개의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협상할 때도 이게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부가 중심이 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아는 국제연합 U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인 WTO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 국제 정부 기구에는 협상을 통해서 서로 UN에서 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해서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또는 회의에서 경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공동의 전체적인 국제 문제 해결에는 약간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국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NGO, Non-Government. Government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기구라는 뜻입니다. 비정부 기구인데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같은 거예요. 정부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민간 시민단체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들은 의료를 담당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린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평화, 환경 이런 활동을 합니다. 평화와 환경 위해서 활동하고 이제 의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부 기구들은 정부 기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꺼리는 일들을 나서서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거, 의료 문제 같은 것들을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공익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익성이라는 거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익 추구가 제일 목적이 아니라서 비영리성을 추구한다, 비영리성을 띈다. 이건 그냥 봉사활동일 뿐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들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이 비정부 기구들이 중간에서 갈등을 해결해주는, 갈등을 조금 중재해주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NGO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어떤 거대한 국가 또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길래 한 사람이 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서 같이 여기에 껴있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게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은 전 세계 수억 명,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카톨릭 신자들의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이 어떤 말 한마디를 하거나 교황이 평화에 대해서 연설을 하거나 하면은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반 국가들이 쉽게 무시하지 못할 만한 발언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황 또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도 행위 주체에 들어간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국제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에 누가 등장인물로 등장해서 실제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